자, 그러면 착수를 부인하는 판을 보겠습니다. 색깔 바꾸시고. 이 검사가 강간죄를 기소했던 사건입니다. 이것도 강론책 가면 나오죠. 판례가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는 것만으로는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최협이 폭행 협박이 아직까지는 없었다는 거예요. 자, 주거침입죄 판례죠. 그렇죠? 초인종을 눌렀다는 것만으로는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 잡아당기면 착수지만 누른 것은 착수가 아닙니다. 자, 3번부터가 이제 절도죄 판례죠. 절도죄.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또는 그쵸? 맞죠? 우리 절도죄 같은 경우는 주간일 때와 야간일 때가 달라요. 착수 시기. 그쵸? 주간일 때는 물색시입니다. 물색시 또는 밀접행위 시이고요. 야간일 때는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가 따로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주거 침입 시가 착수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3번은 주간이죠? 그쵸? 4번도 주간이고요. 주간입니다. 그럼 주간이면 어디로 와야 돼? 물색시로 와야 되겠죠? 자, 그런데 3번 판례 물색행위를 하기 전이었다. 전자세모. 그러면 절도죄의 착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뭐밖에 안 돼요? 주거에 침입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4번 역시 물색행위를 하기 전이라 했죠. 전자세모 치시고 착수가 되지 않는다. 2번이 출제 잘 됩니다. 2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주간에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했다는 거지. 그쵸? 세모 쳐보세요. 손괴만 했을 뿐이지 아직은 물색이 없었다는 겁니다. 적어보세요. 꺽쇠 2번이 많이 틀립니다. 수험생들이. 물색은 아직 없었다. 그쵸? 라고 했을 때 역시 밑에 보시면 착수가 없기 때문에 특수절도에 대해서는 무죄다. 이런 판례고. 자, 동그라미 5번 역시 절도죄의 착수가 되려면 밀접한 행위를 개시했을 때 그쵸? 밀접행위 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착수가 있다는 판례고. 자, 꺽쇠 2번 체크해보세요. 꺽쇠 2번 건축자재를 훔칠 생각으로 창문을 통해서 신축 중인 아파트 지하실 안쪽을 살폈다는 거죠. 그쵸? 여기서 안쪽을 안쪽을 살폈으니까 착수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왜 이건 착수가 안 될까? 이 밀접행위라고 하는 것은 훔칠 물건에 대한 이 재물에 대한 착수라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착수. 근데 꺽쇠 2번을 보면 지하실 안쪽을 살핀 이유가 재물에 대한 밀접행위가 아니라 경비원이 있는가 없는가, 이웃 주민이 있는가, 아파트 주민이 있는가 없는가, 사람이 있나 없나를 찾아본 거지 재물이 있나 없나를 찾아본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재물에 대한 착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물색이 없기 때문에 착수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꺽쇠 2번의 출제가 아주 잘 돼요. 나머지 쉬운 거니까 그건 다 맞추는 거지만 여기 4번의 꺽쇠 2번, 5번의 꺽쇠 2번은 수험생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색깔 칠할게요. 착수가 안 된다. 자, 6번입니다. 절도 목적으로 창고문 쪽으로 향하다 했잖아요. 향하기만 했지 아직은 물색이 없어요. 그쵸? 물색이 없다.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자, 7번 야간이죠. 야간이라면 어디로 와야 돼? 올라가 보시면 주거침입으로 와야 됩니다. 근데 7번 보면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 했잖아요. 그쵸? 아직은 착수가 없죠. 주거침입이 없지. 또는 주거침입과 밀접한 행위, 터치가 없잖아. 터치. 그쵸? 그래서 창문을 터치했다. 문고리를 터치했단 말이 없고 그냥 타고 오르다 했기 때문에 아직은 뭐다? 착수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8번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야간이죠. 주거침입시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타고 이동만 했을 뿐이므로 터치가 없어요. 그래서 착수라고 보지 않는다. 자, 9번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유리창을 통하여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춰봤대요. 비추만 봤지 터치가 없잖아. 터치가. 그렇죠? 여기 면장갑을 끼고 있었고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터치가 없으면 착수가 아닙니다. 자, 소를 흥정하고 뒤에 접근하면서 왼쪽 주머니를 스치면서 지나갔다. 그렇지? 아직은 예비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밀접 행위가 아직은 없다는 거예요. 손이 들어가야만 말이지 손이 안 들어가고 그냥 스치며 어깨가 스치거나 옷자락만 스쳤다는 것만 갖고서는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 11번에 부엌문에 시정된 열쇠고리 장식을 뜯었다는 것만으로는 착수라고 보지 않습니다. 절도행위 재개를 위한 준비행위에 가담했다는 것만으로도 안 된다는 것이고요. 아직은 밀접행위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23번 판례 같은 경우는 비교되는 판례가 있다 했죠. 그쵸? 강론책 가면 우리 앞에도 인정되는 것이 있었지만 판례가 갈려집니다. 그쵸? 폭행행위설이라고 보는 판례도 있었고 주거침해로 보는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상반되는 판례입니다. 동정을 살핀다. 그쵸? 아직은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 이 말은 이 판례에서 착수 시기를 폭행 협박시로 보았다는 판례죠. 그 입장에 따랐을 때는 아직은 동정을 살폈다는 것만으로는 특수강도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비교되는 판례 꼭 좀 알아두세요. 강도죠, 강도. 강도일 때 차량 운전만으로는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 그쵸? 왜? 폭행 협박이 없으니까. 무죄란 얘기가 아니고 예비죄라 봅니다. 판례는. 물론 이 운전죄 자체가 작물 운반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상적 경합을 인정했던 판례가 됩니다. 예비죄와 운반죄 이 두 죄의 상경이지만 아직은 뭐다? 강도죄 착수라고 보지 않았어요. 당연하지. 이건 당연한 거고. 자, 골목길로 유인만 갖고서는 착수라고 볼 수가 없고 그것도 유인 맞죠? 사기죄의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 자, 17번입니다. 태풍 피해가 났죠. 그쵸? 그러면 국가가 어느 정도 좀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피해 난민, 피해 입은 사람들 그냥 돈 주는 게 아닙니다. 실사를 거쳐서 확인되었을 때 안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금 지원 신청 액수와 실사를 거쳐서 확인된 액수가 일치를 해야 돼. 그쵸? 아니면 만약에 불일치했을 때는 일치된 한도 안에서만 주는 거죠. 근데 이분이 허위로 피해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즉 피해가 안 났는데 피해가 났다는 신고했는데 이게 사기죄 착수가 될 수 있을까? 신고한다는 것만으로는 돈을 안 줘요. 돈을 안 준다. 확인되었을 때 안에 준다니까. 확인되었을 때 안에서. 근데 그 확인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신고만으로는 그냥 예비 단계에 불과하지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자, 다음. 자, 허위의 보조금 정산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허위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허위의 보조금 정산 보고서도 앞에 있는 판례랑 거의 똑같다고. 정산 보고서는 그냥 하나의 참고 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 이것도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고 했잖아요. 자,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허위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 이것도 똑같은 거야. 그렇죠? 여기도 유치권 신고든 허위 피해 신고든 똑같은 거야. 확인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신고만으로는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고, 가압류, 이 가짜가 임시가짜입니다. 임시가짜. 그러니까 보전 방법에 불과할 뿐이므로, 자, 본안소송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아직은 가압류, 이 임시가짜를 쓴 것만으로는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기죄의 착수라고 하는 것은 소제기시죠. 소제기시. 이 본안소송에서 소제기를 할 때 착수가 되거든요. 본안소송은 전혀 제기하지 않고 바로 가압류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착수가 볼 수가 없다. 자, 21번. 다 강론책 가면 다 나옵니다. 그쵸?
이중양도, 뭐 이중매매나 이중양도나 계약금만으로는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 중도금 받아야 착수지. 그때는 뜻이고. 예고등기 이거 효력이 없어요. 예고등기 그냥 예고적 효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벌써 한 십몇 년 전에 벌써 부동산 등기법에서 예고등기는 사라졌습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경고적 효력밖에. 요즘 경고적 효력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고등기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착수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 보시면 사기죄 착수도 아니지만 공갈죄 착수도 아니에요. 공갈죄도 예고등기가 되는 것은 하나도 죄가 없어. 이 예고등기가 3번 나오거든요. 공갈죄, 사기죄, 저 뒤에 가면 공정증서, 원본 등 불실기재죄 할 때도 판례 하나 나옵니다. 예고등기 들어간 것은 어떤 죄도 안 돼. 3개의 죄가 하나도 안 돼. 매수한 적이 없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착수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매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매수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소제기하게 되면 내가 승소를 하게 되면 내가 한번 매수한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부동산을 취득할 개연성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지만 한 번도 내가 매수한 적이 없어. 그러면 아무리 내가 승소했다 하더라도 나한테 소유권이 안 들어온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착수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23번 판례에서 키워드는 이전 등기 말소가 키워드가 아니라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전 등기에 매수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이게 키워드인 거야. 한 번 한 적이 있는 상태에서 소재기했다면 착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매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적이 눈꽃만큼도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내가 승소해봤자 아무런 이익이 없는 거야 나한테는. 그렇죠? 그래서 착수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키워드는 없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면의 사실상의 양수자가 확인서 발급을 신청을 했는데 피고인이 위조된 계약서 4번 첨부해서 내가 그 임야 소유자라고 허위 주장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의신청을 제기했다는 것만으로는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진짜 소유자가 따로 있고 그렇죠? 이의신청만 했다고 해서 이 소재기는 아니잖아. 그렇죠? 이것이 기망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의신청 자체가 기망이라고 볼 수가 없어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25번 점화를 해야 착수인데 점화 자체가 안 됐다 했잖아요. 그러면 착수가 아닌 거죠. 방화죄 가면 많이 나왔던 판례이고요. 26번도 많이 나왔죠. 강취할 돈이야. 할돈이란 말이에요. 강취한 돈이 아니라 강취할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개설했다. 계좌만 개설했지 돈이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고. 자, 여기 이중양도네. 그치? 똑같이 2차 매수인 앞으로 계약금 안 된다니까. 중도금이라니까. 계약금만 받은 것만으로는 안 된다. 자, 희로뽕 제조 문제인데요. 자, 원료를 물색 중에 적발되었다. 원료 물색 세무쳐봐요. 아직은 착수라고 볼 수 없어요. 원료를 구입해야 돼. 구입하고 나서 그 다음에 희로뽕 제조로 들어가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원료를 구입했다면 모를까. 원료를 자체를 구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로 보는 거지. 아직은 착수라고 볼 수 없다. 이 물색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필름 원판을 7장을 떴다. 인화제를 만들었다. 이것만으로는 통화죄의 착수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야. 없다. 이 판례 체크 한번 해보세요. 이 판례는 우리 예비죄 할 때 배웠지. 예비죄 할 때는 예비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예비죄가 되는 판례야. 거기서는 동그라미 판례지만 여기서는 X 판례입니다. 착수는 아니에요. 다만 예비 단계에 불과할 뿐이다. 그래서 이 판례는 여기서도 출제가 되지만 예비죄, 통화죄, 예비죄에서도 출제가 되는 판례입니다. 필름 뜬 것만으로는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 자, 수출할 사람에게 비지정 문화재를 판매하려다가 절충이 되지 않아 계약 자체가 되지를 못했어요. 계약 자체가. 그치? 못했다. 그쵸? 그러는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 뭐 계약이 돼야 뭐 수출하고 말고 하는 건데 계약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그쵸?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
자, 위조 신분증을 휴대만으로는 행사라고 볼 수 없어요. 행사죄라고 볼 수가 없다. 뭐 제시해야지.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면 모를까. 주머니, 호주머니에 갖고 다닌 것만으로는 행사죄로 보지 않아요. 자, 33번. 자, 중간에 여기서 끊어보세요. 자, 이 판례는 앞에 부분, 뒤에 부분 나눠집니다. 자, 앞에 부분 말고 뒤에 부분이야. 뒤에 부분. 가방을 가지고 보안 검색대에 나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검색대에 나가지 않았다. 여기서 한번 쳐봐요. 그래서 적발된 거야. 적발됐다라고 했을 때 요 400만 N이죠. 요 400만 N의 400만은 보안 검색대에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가 되었기 때문에 이 400만 원에는 착수라고 볼 수가 없지만 위에 올라가면 500만 N이죠. 이거는 500만 N은 기탁물로 붙일 때 착수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착수라고 봤는데 보안 검색대에 나가지 않은 이 400만 원은 착수라고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출제된 거야. 됐나요? 34번도 강론 가면 나오죠. 공정자 기록 등 불실기재죄는 착수 시기는 공무원에 허위 신고를 했을 때 착수입니다. 누구한테? 공무원한테. 됐나요? 근데 밑에 보시면 당사자에게 건네주었다는 겁니다. 공무원에게 건네준 게 아니죠.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착수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고 35번 자, 반국가단체 지역으로 탈출하려는 탈출죄의 착수가 되려면 북계 지역으로 탈출할 목적 아래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지역까지 들어가서 휴조선을 향해서 북상하는 정도가 되었을 때 착수인데 이 말은 가만히 읽어보면 여기 조그만 글씨 나와 있지만 북상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거야? 못 이르렀다는 거야? 이르지 못했다는 거야. 여기 보시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지역까지는 들어가기 보기 어렵다. 여기를 꺽쇠로 이렇게 열고 닫아 보세요. 그러다가 체포된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서 재판받게 된 사건이죠. 통제 지역으로 벗어났으면 모를까. 아직까지는 들어갔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착수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례입니다. 자,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북상하는 정도에 이르러 북상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착수 밑줄 그시고 결국 이것은 북상을 못했기 때문에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되지 않은 판례에다가 배치시키는 겁니다. 의미를 해석 잘하세요. 36번 자, 예비회담을 하기 위하여 판문점을 향하여 출발하려 하였다.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였다는 거야. 하려 하였다는 거죠. 그러면 회합 예비죄가 된다. 예비죄 착수된다는 겁니까? 착수가 안 된다는 거야. 아직까지는 예비 단계에 불과하다 이거지. 회합죄는 미팅을 말하잖아요. 미팅. 그러니까 미팅이 지금 안 됐잖아, 그렇지? 뭐 출발조차도 안 했는데 뭐 그렇죠? 뭐 만난 것 자체는 아니고 뭐 차에 탑승도 안 했는데 아직은 착수라고 보기 어렵고 예비 단계에 불과하다 그 뜻입니다. 자, 회합 장소인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가던 중에 즉 고속버스 타고 가던 중에 훨씬 못 미치는 장소 훨씬 못 미친다 세모 쳐봐요. 경찰 저지 밑줄 그시고 하였다면 회합죄의 착수는 아니다. 미팅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 세모 쳐보세요. 착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제출할 때 착수야. 병무청에 허위 병사용 진단서를 제출했을 때 착수인 것이지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으로만으로는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피고인이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중간에 가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철회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착수라고 볼 수 없고 예비 단계에 불과하다 볼 수만 있겠죠. 자, 37번, 38번 똑같아요. 이것도 같은 판례입니다. 똑같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관할 병무청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안 했다는 거야. 그렇지?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안 왔다는 거지. 제출도 안 했고, 흰검도 안 받았고, 그 말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안 왔다 세무치시고. 그래서 사기죄 착수는 병역법 위반죄 착수는 아니다. 잘 부탁한다는 말으로는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는 방조로도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말로만 한 것은. 그 다음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하자에 있는 보험계약을 계약 체결이죠. 계약 체결, 세무처분제 계약 체결만으로는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 왜? 이 보험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해야 돈이 나오는 거야. 사망을 해야. 계약 체결해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니야. 그쵸? 보세요. 일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 일단 자기 통장에서 돈이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자기 손해인 겁니다.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나중에 돈을 받았을 때 취득인 것이지 목적 달성인 것이지 아직까지 보험 계약 체결하고 돈이 매달마다 일정 부분이 인출되어서 나갈 텐데 일단은 인출돼 나간다는 것 자체는 일단 자기가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약 체결만으로는 착수라고 볼 수가 없어요.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피보험자 본인임을 가정하여 보험계약을 계약 체결만으로는 착수라고 볼 수가 없고 그냥 단순히 보험금 편취를 위한 예비 단계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문 잘 보시라고 했어요. 이 지문을 출제가 여러 번 됐는데 여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란 말이에요. 없다면 이걸 조심해서 잘 보라고요. 이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야. 가로 열고 닫고. 자, 볼게요.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를 숨겼다. 그리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그치? 보험사고 구체적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든지,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켜서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든지, 이런 정도가 되면, 그때는 이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것만으로도 착수라고 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기출이야, 기출. 기출이단 말이에요. 어떨 때? 이를 숨겼다.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견했다. 요럴 때는 계약 체결만으로도 착수가 된다는 거야. 이 출제 여러 번 됐습니다. 이 부분 잘 봐두시고. 그렇지만 이런 사정이 없다면 단순한 계약 체결만으로는 착수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다음 판례입니다. 자, 이 판례도 출제가 많이 됐는데요. 자, 쭉 읽어보시고, 자, 그 밑에 보면, 자, 당시 필로폰을 소지 입수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 행위에 근접 밀접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했죠. 가로 열고 닫고. 우리 앞에서 매매 행위에 근접 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이것은 착수가 인정될 수가 있는 판례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자, 필로폰을 구해달라 여기를 세무치시고 자, 그 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이것만으로는 아직까지는 착수라고 보지는 않았다는 판례입니다. 자, 출제가 여러 번 됐으니까요. 일단 별표를 쳐보시고요. 자, 그 밑에 판례는 최신 판례인데 자, 유관 또는 캠코더 줌 기능을 이용하여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했죠. 자, 발견하지 못했다 세무칩니다. 그랬을 때에 밑에 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죄, 즉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착수라고 보지는 않았다는 것인데 이 판례랑 비교할 것이 밑에 판례입니다. 자, 판례번호는 똑같아요. 자, 범인이 카메라 등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 치마 밑으로 들이밀었다는 거죠. 자, 들이밀었다. 자, 치마 밑으로 동그라미 칠게요. 자, 그리고 화장실 칸 및 공간 사이로 집어넣었다. 동그라미 칠게요. 이것은 뭐다? 착수라고 보았던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42번 판례랑 비교하시고요. 자, 그 밑에 판례입니다.
자, 이 판례도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출제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근데 출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거죠. 자, 밑에 보면 쭉 보세요. 쭉 보시고 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피해 회사 서버에 허위 정보를 전송하는 등 그랬습니다. 그래서 허위 정보를 전송한다 할 때 이때 컴퓨터 장애 업무 방해죄 착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올라가 보면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조작했다. 자, 상위 노출 세무치입니다. 조작한 것만으로는 착수라고 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열고 닫고, 즉 허위 정보를 전송했을 때 착수가 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허위 정보를 전송하지 않았고 단순히 상위 검색 순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조작만 한 것만으로는 마지막에 착수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보는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색깔을 칠하시냐면요. 지금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 판례잖아요. 그래서 색깔을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색깔 칠한 부분은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색깔을 달리해서 여기, 여기, 여기 이 부분은 착수라고 보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저 앞에 착수가 인정되는 판례가 있거든요. 그 판례랑 비교하셔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국내 주소를 알려주었다 하더라도 우편물을 발신국의 우체국 등에 제출하면 착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출하지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이것은 착수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수한 경우를 좀 볼 텐데요. 자, 공동정범과 이제 협의 공범을 보면, 자, 공동정범은 저 공동정범 파트 할 때 배웁니다. 이것은 밑에 각주에도 나와 있듯이 일부 실행 전부 책임 원리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한 명이라도 착수해 나가면 전부가 착수가 됩니다. 그리고 요 협의 공범이 바로 교사범 종범인데 이것은 밑에 각주에 나와 있죠? 각주에 없네요. 자, 이것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있네요. 자, 공범의 종속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범이 실행에 착수해 나아갔을 때 공범이 그에 대하여 그에 종속하여 성립한다는 논리인데요. 이 법리는 이제 공범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고 따라서 이 종속성 원리에 따라서 정범이 착수해 나갈 때 공범이 그에 대해서 같이 착수가 인정되는 거예요. 자, 그런 논리입니다. 자, 간접 정범 관련해서는요. 주관설, 객관설이 있는데 주관설을 취하는 것이 다수설인데요. 이 주관설에 따르게 되면 이용자가 이용을 개시했을 때 그때 착수라고 봅니다. 자, 결합범이 있습니다. 이제 강도죄나 강간죄가 대표적인 결합범인데요. 강도죄는 폭행협박 플러스 간음, 그리고 강간은 폭행협박 플러스 강도는 폭행협박 플러스 재물 강취고요. 강간은 폭행협박 플러스 간음이잖아요. 그래서 결합범입니다. 자, 그때는 일부만 착수가 있더라도 이제 전부가 착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폭행협박이 이제 강도나 강간죄의 구성요건 요소잖아요. 그래서 폭행협박이 시작되면 강도죄나 강간죄의 착수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완성입니다. 자, 미수는 범죄 미완성일 때 미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결과 발생이 있다면 그건 미수가 아니라 기수가 됩니다. 기수.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살인죄의 고의로 치사량의 독약을 먹였는데 후회하고 해독제를 먹여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살이면 중지미수가 되지만요. 사망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모든 노력은 다 수포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요. 살인죄 기수가 되고 맙니다. 이것도 기출지문입니다. 자, 유형. 자, 두 가지가 있다. 착수미수, 실행미수가 있다는 걸 배웠는데 장애미수에서는 굳이 차이가 없어요. 이 착수미수와 실행미수는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 중지미수할 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중지미수의 성립요건을 따질 때 이 양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구별실익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처벌을 봅니다. 자, 미수는 미수범을 처벌할 때는 각 본조에 정한다. 그래서 각각의 본조를 찾아보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았듯이 장애미수는 기수범보다 의무적 감경이다. 고 배웠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깎는 것도 법관의 재량인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기수가 똑같습니다. 다만 강도에 따라서 의무적 감경이 가능할 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감경한다 했는데
어떤 걸 감경해 주느냐는 겁니다. 주형입니다. 주형. 주형은 이제 징역이나 금고를 말하죠. 주형에 한하는 것이지 부가형이라든지 보완처분은 깎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